스티븐 카비 씨는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전에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권위 있는 자기 개발 이론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성공한 사람들의 뭐 7가지 원칙인가 뭐 그런 책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구가하고 맞아요. 한국의 김대중 정권 때 청와대에 초청받았을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분이었는데,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자기 개발서를 이렇게 옹호하는 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강연을 들은 게 기억이 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할게요. 이분이 한 번은 뉴욕시에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할 때 겪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 같은 저런 장면이에요. 지하철에 타서 이분이 나이도 좀 지긋하고 그런 분이 좀 점잖게 앉아서 고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느 정거장에선가 갑자기 이런 애 아빠하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탔더랍니다. 그런데 미국의 꼭 백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중산층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공공도덕, 공공질서 지키는 것이 상당히 엄격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사회적인 에티켓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아이들은 뭐 떠들고 뛰어놀고 그러면 안 된다. 한국에는 그런 반대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노키드 존도 생기고 뭐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들을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자제시키고 통제하지 않고 길을 살리겠다고 마음껏 뛰놀게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사실 그런 현상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학부모가 일종의 갑질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건 다른 이야기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보통 같으면 저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조용하게 앉혀가지고 얌전하게 아빠가 데리고 갈 텐데 지금 카비 씨가 탄 그 전철에는 이 아이들이 마구 소란스럽게 떠들고 뭐 큰 소리를 내더란 거예요. 좀 참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 점잖으신 코비 씨가 분연히 일어나서 참다 못해서 이 아저씨한테 애들 아빠한테 다가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중히 요청을 했대요. 여기 공공장소인데 아이들이 너무 소란하다 소리 지르고 이 아이들을 좀 통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이렇게 까지시고 좀 덩치 큰 무서운 아저씨가 가니까 애 아빠도 긴장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이 애 아빠가 깜짝 놀라서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이 깜짝 놀라서 카비 씨한테 이렇게 답을 했더랍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병원에서 애들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장례식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사과를 하더래요. 이 말을 들은 카비 씨 심정이 어땠을까요? 카비 씨 이렇게 수레하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설마 저런 소란스러운 아이들의 엄마가 방금 죽었다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너무 놀라고 그리고 그때 든 감정이 뭐냐? 너무 미안했다는 겁니다. 이 아빠한테 자기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꾸중을 했던 게 너무 미안했단 말이죠.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이 아빠한테 이 사람이 그 순간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요,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도와드릴 게 뭐가 없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상황인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이후에 카비 씨는 자기 자신을 반추해봤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놀라운 현상이란 것이죠. 뭐냐면 바로 전까지만 해도 내 앞의 현실을 자신의 이해득실이라는 관점을 가지고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여기서 평화롭게 고요하게 내 권리를 지키면서 가고 싶은데 저자들이 이것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이해의 관계로서만 내 이 현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뒤집혔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뒤집혀서 내 이해 같은 거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놀랍다 하는 이야기를 카비 씨가 회고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신한테 일어난 것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시각, 마음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킨다면 그러면 삶을 완전히 다른 태도와 시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물음을 카비 씨가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카비시의 다른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에 크게 이렇게 동조하는 타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이 매우 유의미하고 심오하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도 생각했어요. 우리가 내 앞에 닥친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180도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일이 이런 게 잘 일어납니까? 웬만해서는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일어난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여러분한테 제시하자면, 내 앞에 일어난 현상 또는 그 사건을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제가 마이너스 표시한 것이에요. 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플러스 표시한 축, 저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는 이렇게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볼 수 있는 긴 연속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간에는 제로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립적인, 이론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약간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카비시는 처음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신 앞에 현실을 봤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갑자기 180도 변해서 긍정적인 시각 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엔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게 무엇인가 하는 커다란 깊은 이타심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평소에 잘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만약에 우리가 내 시각의 전환, 카비시 용어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쩌면 내 앞에 현실이 다르게 인식되고 어쩌면 그 현실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교직 상황에 적용하면 그다지 이상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현실을 지하철이 아니라 여러분이 추구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그 몸을 담고 있는 교직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학교 교사가 아니신 분은 그냥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교육직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럼 나의 직종을 나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를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내가 왜 이 교육직에 들어왔는가, 그 동기도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매우 부정적인 것하고 매우 긍정적인 이 연속선상에서 나의 시각은 어디에 놓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냥 내가 돈 벌려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인간은 굉장히 깊은 심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것은 오직 돈만 벌려고 왔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먹고 살려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매우 성자적인 그런 자세가 될 수 있겠죠. 아마 우리는 대체로 그 극단 사이의 어딘가에 내 직종에 대한 나의 태도, 시선 이런 것을 위치시켜두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사람마다 연유가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내 시선을 그 위치시키는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내 앞에 현실이 바뀔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오로지 내 일을 수전노의 관점으로 본다면 내 아이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하겠죠. 근데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 했다는 그 오른쪽의 긍정적인 관점 쪽으로 기운 그쪽 포지셔닝 쪽으로 가서 내 직종을 본다면 그러면 다르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아이들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대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나한테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을 교육학계에서, 교육심리학계에서 오랫동안 지칭한 용어, 여러분들 아시죠? 피그말리언 효과라는 거. 피그말리언 효과를 또 지지해주는 사회학적인 이론이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멀튼 교수가 얘기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개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그 시각에 따라서 내 관찰 대상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로젠탈의 피그말리언 이펙트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주체가 객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변화할 수 있다는 이 연구의 함의는 교육학계에서 계속 지지를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카비시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한 논의를 저는 이런 취지로서 여러분께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패러다임 전환, 물론 이 용어는 1970년대 저희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쓴 그런 전문 용어입니다만, 그냥 일상적으로는 거대한 시야, 세계관 뭐 그런 거라고 그냥 해석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내가 내 앞의 삶을 보는 시야,
태도, 거대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다면 그러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을 늘 당연시하고 보는 습성이 있거든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맞춰지고 사회를 통해서 길들여진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늘 다수가 갖는 통념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통념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내 현실을 보는 관점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식에 관해서 또 생각해 보는 것이니까 메타카그니티브, 초인지적인 성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